프롤로그. 지금 당신이 듣는 이 목소리도 먼 과거의 한 발명 덕분에 생겨났습니다. 손으로 베껴 쓰던 시대가 끝나고 지식이 한 장씩 그리고 한 권씩 더 빨리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유럽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독일 마인츠의 금속과 잉크 그리고 나무로 된 인쇄기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어린 시절과 배경, 구텐베르크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과 상업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던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도시의 장인 조합은 기술과 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난 청년은 손으로 하는 일의 정확함과 실수를 줄이는 반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다시 해도 똑같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시대의 문제. 15세기 전반의 유럽에서 책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수도사들이 한 글자씩 베껴 쓰는 방식은 정성이 깊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종교적 학문과 법률, 상업 문서와 교회 설교문이 늘어나자 더 빠르고 균일한 복제가 필요해졌습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었고 필요는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연결과 결합이었습니다. 발명의 핵심. 구텐베르크가 만든 변화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첫째, 낱낱의 글자를 금속으로 추조해 재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글자를 무수히 찍을 수 있으니 한 권의 책을 만들 때 반복되는 작업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잉크를 금속 활자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종이에 잘 달라붙고 번짐이 적은 조성의 잉크는 글자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포도주 압착기에서 영감을 얻은 나사식 인쇄기를 응용했습니다. 종이와 활자를 일정한 압력으로 누를 수 있으니 페이지마다 품질이 균일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울려 돌아갈 때 한 장 한 장이 일정한 품질로 찍혀 나왔습니다. 초기의 시도. 그가 처음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시범 인쇄와 카드, 성상 달력 같은 소품이 먼저였고 이를 통해 활자의 내구도와 잉크의 점도, 종이의 선택을 조정했습니다. 실패한 페이지는 버려졌고 성공한 페이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다음 날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반복이 몇 해 이어진 뒤 그는 대담한 목표를 선택합니다. 성경 전체를 인쇄하는 일이었습니다. 42행 성경. 오늘날 구텐베르크 성경으로 알려진 책은 한 페이지에 42행이 들어가도록 설계된 인쇄물이었습니다. 활자체는 손으로 쓴 고딕체를 본뜻 모양으로 정리했고 줄 간격과 여백은 읽기에 알맞도록 맞췄습니다. 본문은 한꺼번에 기계로 찍었지만 머리 글자나 장식의 일부는 여전히 채색하여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기존 장인의 솜씨가 한 권의 책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품질로 여러 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이었습니다. 제작 공정. 인쇄는 생각보다 많은 손과 눈을 필요로 합니다. 활자를 주조하는 사람, 활자를 정리해 조판하는 사람, 잉크를 바르고 인쇄기를 돌리는 사람, 마른 종이를 검사해 오탈자를 확인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본하는 장인까지 한 권의 책은 작은 공장의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공방은 그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가 문서로 남고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질서가 곧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협동을 통해 성과를 냅니다. 경제와 판권. 아무리 좋은 기술도 자금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구텐베르크는 후원자와 동업자의 투자를 받아 공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돈과 기술이 만나는 자리에는 늘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무엇을 더 많이 부담했고 결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인쇄 역사 초기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때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소송과 분쟁은 공방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방식은 그의 손을 떠난 뒤에도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기술의 확산. 마인츠에서 시작된 금속 활자 인쇄는 곧 유럽의 여러 도시로 퍼졌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쾰른, 베네치아,
파리 같은 도시는 새로운 공방을 받아들이고 기술자를 유치하려 했습니다. 도시마다 서점과 인쇄소가 늘었고 책값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아직 보통 사람에게 쉽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수도원과 귀족만이 독점하던 지식에서 시민층으로 서서히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책이 늘어나자 학교가 늘어났고 학교가 늘어나자 시험과 자격, 직업 교육이 뒤따랐습니다. 하나의 발명이 도시의 교육과 상업, 심지어 행정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상의 흐름. 인쇄술은 특정한 사상만을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더 빠르게 서로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신학 논쟁은 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과학자의 관찰 기록은 더 빨리 복제되어 다른 연구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갈릴레오의 저술, 베살리우스의 해부학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이 도시의 서점 진열대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고 토론하고 반박했습니다. 인쇄는 대화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과의 관계. 수십 년 뒤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인쇄소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빠르게 찍혀 배포되었습니다. 어느 한 도시의 강단에서만 머물렀을 말이 이제는 여러 지역의 독자에게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변화를 동시에 낳았고 각 지역의 정치와 문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쇄가 없었다면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지금과 같지 않았으리라는 점입니다. 과학의 발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재현성입니다. 같은 실험을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인쇄술은 실험 절차와 표, 도표와 사파를 일정한 품질로 기록하고 배포하게 했습니다. 수학 기호가 일정한 모양으로 반복되고 도해가 기준에 맞추어 인쇄되니 서로 다른 도시의 연구자들도 같은 지시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표준화가 차근차근 쌓여 유럽의 과학은 더 넓고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교육과 문해. 책이 늘어나면 읽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읽는 사람이 늘어나면 쓰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학교는 교사에게 나눠줄 교재를 인쇄했고 학습자는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책을 사서 집에 두었습니다. 문해력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고 도시의 공공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행정의 문서 처리, 상업계약서, 길드의 규약 모두가 글로 정리되어 남았습니다. 형태의 진화. 구텐베르크 시대의 책은 오늘날의 책과 조금 달랐습니다. 고딕체의 묵직함이 남아있었고 여백의 쓰임도 다소 장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글꼴과 조판이 바뀌고 휴대하기 더 좋은 크기와 제본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연감, 지도책, 사파집, 작은 포켓북 같은 형식도 생겼습니다. 책의 형태는 독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적응했습니다. 인물의 말년. 구텐베르크의 개인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분쟁과 재정난은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쇄의 방식과 공정에 관한 핵심을 이미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떠나도 남는다는 사실을 그의 생애가 보여줍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공방은 늘었고 인쇄기는 더 튼튼해졌으며 활자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개인의 어려움과 인류의 발명은 재단법이 다릅니다. 발명은 더 긴 시간으로 평가됩니다. 장인의 의미. 구텐베르크는 한 손으로 역사를 바꾼 영웅이라기보다 여러 손을 합쳐 체계를 만든 장인으로 보는 편이 옳습니다. 그는 도구를 고르고 사람을 배치하고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은 곧 약속이었습니다. 공정이 안정되면 품질이 안정되고 품질이 안정되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면 책은 더 먼 도시로 떠납니다. 도시와 시장. 인쇄소가 늘어난 도시에는 종이 상인이 들어왔고 잉크 제조업자가 생겼습니다. 활자를 주조하는 집은 새로운 합금을 시험했고 제본소는 튼튼하고 가벼운 표지를 찾았습니다. 서점은 제목과 가격을 크게 붙여 사람을 모았고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책은 제품이 되었고 제품은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가정과 일상. 이제 집 안에도 책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서, 달력, 이야기책, 요리책 같은 실용서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더 빨리 배웠고
부모는 아이에게 책장을 넘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는 습관은 밤의 시간을 조용하게 채웠습니다. 인쇄술은 집안의 대화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읽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축적. 책은 기억의 바깥 저장소입니다. 한 사람이 잊어도 책장은 기억합니다. 여러 도시의 인쇄소가 같은 책을 여러 부 찍어내면 지식은 사라질 위험에서 조금 더 멀어집니다. 불이 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다른 도시의 책이 다시 지식을 회복합니다. 이 분산된 보존 능력이 유럽의 지적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판과 균형. 인쇄가 언제나 좋은 책만 퍼뜨린 것은 아닙니다. 오류와 소문, 과장된 주장도 함께 빠르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비교와 반박, 교열과 재판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판본을 대조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인쇄는 도구였고 도구의 가치는 사용법에서 결정됩니다. 사회는 그 사용법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장기적 영향.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체계화한 뒤 몇 세기 동안 유럽은 새로운 정치 사상과 과학, 예술을 빠르게 교환했습니다. 근대라는 단어가 의미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식을 빠르게 모으고 나누는 물리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터넷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인쇄는 그 이전 시대의 네트워크였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책은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후대의 평가. 그의 이름은 때로 과장되기도, 때로는 잊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평가든 공통으로 인정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쇄술의 표준화와 대량 복제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지식의 확산입니다. 그는 기술을 견고한 습관으로 만들었고, 그 습관이 지식의 길을 넓혔습니다. 개인의 삶은 짧아도 습관은 길게 남습니다. 에필로그. 이제 눈을 감고 마인츠의 작은 공방을 떠올려 봅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작업대 위에 나팔자는 질서 있게 놓여 있습니다. 잉크를 묻힌 두 개의 공이 활자판 위를 부드럽게 지나가고 인쇄기의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한 장의 종이가 눌리고 다시 들어 올려질 때 선명한 글자가 드러납니다. 그 글자는 곧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고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같은 전통의 끝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공정, 여러 사람이 이어간 습관, 그 습관이 우리의 밤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를 상상하며 편안한 호흡으로 잠에 들길 바랍니다.